2월 4일 오늘의 종목 정리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 저녁에 미국 증시는 좀 내렸어요. 근데 IT 기업들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가 조금 소폭 상승했다. 그런 해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올랐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유는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오늘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려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게 웃기게도 올라간 이유와 내려간 이유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의 실적이 생각해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 같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뭐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는 5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부담인데 그럼에도 오늘 컨택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이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내렸느냐 오랐느냐 그거보다는 요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좋은 기업들이 많죠. 미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이 빨간 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양국 둘 다 국가 자체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성장 속도를 뭐 다양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EPS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뭐 PER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매출, 실적, 수출 뭐 다양한 지표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추상적인 지표로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성장 속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니, 미국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는 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내렸는데 우리는 올랐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커플링 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똑같이 얘네 내려가니까 우리 내려가고 얘네 올라가니까 얘네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뭐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내려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하나씩 펼쳐놓고서 오늘 뭐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떤데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자, 오늘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보면 어제는 진단키트 쪽이 좀 주로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컨택 관련 그러니까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거 노래방 하는 회사죠. 그리고 뭐 퍼스텍은 뭐 방산 때문에도 그렇고 방산은 뭐 한국항공우주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 또 뭐 제주 맥주라든가 하이트 맥주, 제주 맥주가 이제 그만 더 가벼우니까 이제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치킨의 세트, 이제 맥주 이렇게 그래서 맥주를 많이 좀 소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올랐고요. CJCGV도 다시 이제 그 봉쇄 해제 그 관련 테마로 좀 올랐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다가 보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률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월세 주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고 사람들을 써야 되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계속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AI 그리고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주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나왔죠. 이제 후보별로 이제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달리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와 수소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AI랑 디지털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그 오미크론은 계속 확산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27,500명까지 이제 내일은 이제 3만 명 넘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냥 뭐 중증도가 낮으니까 다시 이제 그냥 봉쇄 풀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재택 관리를 하겠다. 그런 발표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내렸었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극장 그리고 여행. 그래서 여행 관련주 쪽을 보면 오늘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노랑풍성,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들이 오늘 좀 올랐다. 그럼 이제 일부는 이 종목들을 들고 계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나 여기서 물렸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왔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지 오늘의 등락이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를 뭐 노랑풍선 뭐 하나투어를 이겨 본다 그러면 하나투어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이거 본전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술적 반응만 나와 있는데 지금 잘라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 오늘 하나투어를 누군가가 새로 사줬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매도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수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해 준 친구들이 있느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요 가격대를 깨뜨리냐 아니면 유지하냐 이게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78,0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8만원대 이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뭐 조금 추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렇다고 뭐 너무 또 여기다가 막 77,965원 그러니까 77,964원에 잘라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아서 76,000원대 아니면 75,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이 위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다. 막 지금 한 20%, 30% 이렇게 넣어놨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 위로 넘어갈 때 한 8만 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스마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주가가 계속 내려갈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장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투어는 이제 발등에 불 이제 붙은 거예요. 이걸 결정 지금 딱 하셔야 돼. 팔 거냐, 살 거냐, 홀딩할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76,000원, 75,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 8만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쌓이고 쌓였었던 응축돼 있던 여행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놀러 가야죠. 지금은 제주도 정도에 좀 국한되어 있는 여행들이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괌 이쪽으로 이제 좀 번지게 되면서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신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한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오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종가에다가 똑같이 선을 좀 그려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전고점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0.3에서 0.5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딱 이걸 완성해놨어요. 지금 모두 투어가. 오늘 여기 콕 찍었거든요. 0.5를. 고점 대비 정확하게 반 정도를 딱 찍어놨다. 만약에 이제 이걸 돌파해. 그럼 그 다음에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목적지는 지금 이걸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좀 중요하다. 그러면 모두 투어는 오늘의 종가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친구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없죠. 그러면 오늘 새로 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있다.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분봉까지 확인하시면 더 좋은데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2,400원부터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 시작한 건 누군지를 몰라. 근데 22,400원부터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돼요. 22,400원에다 선을 그렸더니 친구들이 나와요. 여기 친구들이 있거든요. 22,400원, 22,400원 여기 있거든요. 즉, 현 시점에서 모두 투어는 22,400원이 스탑입니다. 22,400원 이탈하게 되면 잘라야 돼요. 그렇다고 뭐 22,401원 뭐 이렇게 스탑 거시면 안 되고 22,300원이나 22,20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24,000원을 내일 아침에 내일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럼 비중 축소가 맞아요. 음봉 나오게 되면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비중이 좀 작다 한 5% 10% 정도다 이건 그동안도 견뎠는데 뭐 그냥 차라리 24,000원대 25,000원대 넘어가게 될 때 추매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홀딩 해놓고 22,000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전략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투어도 그렇고 노랑풍선도 그렇고 물린 종목들은 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비슷하게 오늘 좀 수급 많이 들어왔었던 항공주들을 좀 보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품 산업을 항공사랑 같이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전투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랑 또 연결되어 있는 항공기 부품 회사들도 있겠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가항공사를 같이 갖고 있는 항공사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TA항공 오늘 뭐 거래량이 다 들어왔어요. 제주항공이라든가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오늘 종가 이렇게 선 그려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항공 17,500원이에요.
17,500원의 선을 딱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다 만나집니다. 그 17,500원을 반복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지금 요 위에서도. 그래서 딱 17,500원에 붙여놓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도 17,500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깔아놓고 이탈시키지 않게끔 이 정도 오면 난 더 사줄게. 지금 그렇게 여기 호가창이 오늘 그렇게 마감이 됐죠.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비중이 크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밀리면 비중 축소. 만약에 비중이 작아. 한 5%뭐 3% 아니면 뭐 10% 미만으로 들고 있어. 그러면 그냥 시작한 데까지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하다. 시작 가격과 종가 가격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 만약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을 좀 보려면 매수하기 시작했었던 여기를 보면 되겠죠. 즉 16,60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16,600원 제주항공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종목을 뭐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몇 가지만 찍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려가지고 세팅해서 보십시오. 자, 어제는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 레버리지 쪽이었었죠.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어제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과 코덱스 200을 나눠서 매수를 했어요. 어제 웨이는 코덱스 200을 샀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급등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제 기관 쪽이죠. 기관 쪽에서는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투자자별 매매 종합 이걸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서 외인의 3천억대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보기가 되게 쉬운 게 거의 대부분의 돈은 어제 이제 이걸 산 거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지금 에너지솔루션을 쏠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3천억이 발생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는 이제 장중에 여기서 추정이 안 되지만 추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오늘 장중에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레버리지 산 것을 지금 팔지 않고 있구나 홀딩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카톡방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 문제 없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월요일이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딱 팔아버리고 치울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내려갈 것에 베팅할 것이냐 그러면 월요일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갈 거니까 2월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뭐 3천억대 이상 매도세가 발생한다 그럼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간에.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인버스 쪽을 버리고 레버리지와 그리고 뭐 지수 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탄력을 받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장기로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자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환율은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많이 오를 것 같다. 인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다고 했죠. 근데 지금 환율 차트가 1200원대에서 이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1250원을 넘어간 적이 없다 그랬죠. 1200원 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정부에서도 바로 그냥 지적하니까. 오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한 이제 1200원대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1197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인이 지금 이거를 팔면 안 되겠는데 오히려 사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오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다시 결정될 것 같아요. 1192원 정도까지. 당분간은 지수가 일단은 위로 향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뭐 저기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 중이에요. 일단 요까지는 갈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요까지는 갈 건데 가는 과정에 있을 뿐 중요한 건 여기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팔 거냐, 홀딩 할 거냐, 살 거냐 고민해 봐야 된다. 종목별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리고 지수로 올라가는 것에 계속 베팅하고 있다. 그럼 그냥 홀딩하고 끌고 가면 되고 여기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른 팔아야겠죠. 지수가 밀리거나 외인이 파는 시그널을 보이거나 이제 그럴 때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환율도 밑으로 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완성할 때까지는 좀 더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난 거기까지 왔을 때 내가 본전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전이 안 됐어도 거기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야, 오늘은 그럼 기관이 뭘 많이 샀느냐? 오늘 기관이랑 외인이 뭘 많이 샀냐? 오늘 것만 보면 되겠죠? 뭐 최근 며칠 거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누적 순매수 금액으로 보면 오늘 여전히 많이 산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리딩 중이어가지고. 네, 여튼 일단 50만 원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40만 원대 분봉 체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50만 원을 돌파했다.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는데 이게 상장했을 때 당시에 거래량 여기서 지금 발생했었던 거래량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손해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장 처음 했을 때부터 돌이켜 보면은 뭐 분봉 그냥 바로 깨졌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50만 원 돌파했으니까 54만 원까지는 공짜로 갈 수 있는 그냥 뭐 직행렬차 탔어요.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50만 원대 이탈하게 되는 한 49만 5천 원, 요 정도 만약에 밀리게 된다 그럼 거기서 자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그만큼 지금 패시브 자금을 더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지성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장점이죠. 이걸 관망하면서 언제든 사고 언제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인데요. 기관은 오늘도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심지어 어제랑 비슷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지금 단타 찍기 딱 좋은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 완전 개꿀. 지금 사면 요거 레버리지만 사도 지금 돈 벌게 생겼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외국인이 좀 나눠가지고 기관이 레버리지 사는 동안 외인이 코덱스를 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관도 코덱스를 같이 샀어요. 그래서 코덱스도 같이 올라가. 코덱스는 ETF,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펀드예요. 펀드인데 종목을 좀 묶어놓은 펀드인데 앞에 요거 붙어있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걸 운용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갈려요. 코덱스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지수예요. 여튼 우리나라 지수랑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이죠. 코덱스 200이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빠르게 올라갈 것에 베팅하고 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순위권 내에 뭐 5위권 내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만 벌써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200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진로 오늘 좀 많이 샀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트 진로 그 저기 베이징 올림픽 치맥 그거에서 대한 기대감이고요. 참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가볍죠. 이런 걸로 뭐 주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실적이랑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봤겠지만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 뭐 그냥 테마를 딱 정해놨어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 테마 이거는 여행 테마, 그리고 이건 식료품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유가가 계속 또 오르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관련주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에스오일도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하니까 신한지주 쪽. 이게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다 보면 금융주 쪽에서도 어느 쪽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느냐가 조금 달라요. 오늘은 KB를 많이 샀네. 오늘은 우리금융을 많이 샀네. 오늘은 신한을 많이 샀네. 그래서 뭐 종목을 좀 보시고 어떤 게 좀 많이 빈번하게 좀 출현하고 있느냐 그런 걸 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건설 관련으로도 이제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버리겠다라는 공약이 또 나왔죠. 그래서 건설 관련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이제 기관이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회사가 좋아진대 이걸 보기보다는 이걸 뭘 사고 있느냐가 이게 제일 가장 팩트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리포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사지도 못하죠.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이거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네가 먼저 사놨어. 이러면 바로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내는 기관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는 사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본인들은 안 사거나 심지어 파는 거죠. 근데 리포트를 보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매 현황을 보는 것이 선진적입니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언행일치가 되어 있느냐. 행동이 먼저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 쪽의 매수세를 좀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레버리지를 좀 샀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면서 코덱스, 그러니까 삼성, 이거 우리나라 전체 지수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절반이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 지도를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 세 개가 그냥 사실상 다 해먹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그냥 삼성전자 좋네? 그냥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뭐, 여전히 에너지솔루션 쪽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저평가 돼 있죠. 그리고 KB금융.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신한금융을 사는 동안 외국인은 KB금융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마찬가지로 샀네요.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샀고요. 하나금융지주.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지만 좀 장기로 보더라도 금융주 쪽으로 좀 빠르게 올라올 것 같다. 그런 판단이에요. 기업은행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금융주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주 쪽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다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는 해칭 차원이 아니라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이랑 외인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형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농심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 뭐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지난번에 눈높이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있나 그런 걸 보기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사 놓고 나서 분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에서 같이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지금 빠르게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지금 기관이 매수를 폭증하고 있는 요 구간에 대해서 주가 오른 게 없어요. 지금 기관이 산 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폭증하는 게 또 여기에요. 이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평균 단가는 지금 뭐 잘 봐준다고 해도 뭐 한 32만 원대 거기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2만 원이니까 지금 34만 원 실제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이제 담기 시작했다. 아마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쪽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급이 그렇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는 그냥 뭐 조금만 사도 많이 사는 것처럼 이게 지금 590억을 샀어요. 에너지솔루션에 어제는 860억을 샀고 삼성전자는 600억 샀습니다. 오늘도 뭐 매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조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냥 평이했었던 하루다. 근데 그 와중에 지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서 덩달아 지수 관련 펀드들도 샀다. 그 종목들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시가총액 높은 녀석들로부터 먼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뭐 종목 어제 봤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거래량 상위를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빠르게 짧게만 훑어보면 오늘 거래량 많았었던 거는 퍼스텍 어제 봤었던 그 이제 드론 우주항공 산업과 AI 이거 뭐 테마를 갖다 그냥 붙여가지고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북 경협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한국석유도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고요. 유가 100달러 시대 초읽기 6시간 전에 그래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에 정유주 들썩했다. 한국석유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테린 포장은 거리두기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장재 좀 빚보나 이런 게 있었고 대형 포장도 이제 같이 움직였겠죠. SD바이오센서는 어제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밀렸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올라갔었던 거 다 반납해서 도로 내려왔으니까 SD바이오센서와 관련주들 보면서 요 가격대 이제 어제 시작했었던 가격대가 이제 66,000원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다시 또 기회가 또 나와요. 다 판 거니까.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교육주 수혜는 아니네요. 플레이토원을 또 시작하네. 삼성출판사에서. 참 그놈의 플레이토원은 언제까지 하려는지 NFT 플레이토원 뭐 사실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도 없죠. 아기상어 게임을 플레이토원으로 하겠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받고 써니전자는 안철수 관련인데요. 어제 그 이제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발생했는데 뭐 이런 종목은 일단 지금 정치 테마주니까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는 좀 피해서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거래량이 많았었던 것은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요거는 뭐 식품 사료주 이거 뭐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건 요거밖에 없어요. 식품 사료주가 공포심을 먹고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악재니까 식품 쪽 사재기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생명자원은 여기서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5,200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단타 거래가 또 가능해요. 조금 위험하니까 뭐 이거 잘 모르시면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뭐 로보로보는 오늘 그 AI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호전자 쪽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등락폭이 23%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 전에 뉴스가 그 삼성전자와 아마존, MS의 메타버스 현역 사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성호전자가 또 뭐 전기차 쪽 이것도 합니다. 근데 성호전자는 단순하게 그 MS의 메타 사업. 근데 MS 쪽이 메타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블리자드도 인수를 했거든요. 이쪽 뉴스를 계속 트래킹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을 그리실 때는 거래량이 있었던 주력 선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오늘 종가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으면 오늘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선을 그렸을 때 친구가 될 만한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5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단타가 가능해요. 근데 뭐 당장 이제 월요일 아침에 양봉 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1750원 넘어가게 되면 단타 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라도 1700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단타고 뭐고 다 버리고 일단 도망가셔야 됩니다.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1750원 위에서는 단기 거래가 가능해요. 요거 보시고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랐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안착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오늘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브리봇도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만약에 다 끝났다 그러면은 매도가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나올 수가 없죠. 밑으로 밀려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다시 발생했으니까 아직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이거 다 보실 수가 없어서 유통주식상이 거래량 요거 보는 요 화면만 따로 떼가지고 뭐 일부라도 최소한 10개라도 좀 볼 수 있는 화면을 빵셔틀이 좀 공개할 수 있는 버전으로 좀 오픈을 할까 지금 개발자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왜냐면 지금 이제 서버 이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주말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그 이제 방 안에서 서버 돌리면서 그냥 그 열이 팔팔 나는데 소리도 시끄럽고 그랬었던 것을 호스팅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올렸고 오늘 도메인도 땄어요. 클라우드 픽점 러브입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서 이게 아무나 다 들어오실 수는 없긴 한데 하여튼 이제 향후에는 계속 이 도메인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도메인 잘 땄죠. 요거를 좀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날짜별 주도 테마, 오늘 거 테마를 좀 보면은요, 뭐, 코로나 진단 쪽,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니까 등락이 아니라 이건 거래량 기준이거든요. 나노행 같은 경우는 오늘 6% 밀렸는데, 거래량은 22% 정도 있었습니다. 뭐 주로 거래량, 여기, 이 테마를 다 이끌어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휴마시스나 ST바이오센서 쪽에서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쪽이 이제 좀 많이 발생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 종목들은 뭐냐? 코로나 쪽 진단키트, 뭐 의료기기라고 해봐야 여기도 뭐 진단키트죠. 그리고 AI 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쪽과 AI 쪽은 올해는 기존에도 계속 핫했었던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주 성장 동력이고요. 반도체와 더불어 이제 미래로 보고 있는 자동차 쪽이라든가 AI 그 정도였었는데 추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 테마를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와 AI를 앞으로 좀 계속 지속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었던 것만 해도 코로나 쪽과 진단키트 쪽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AI 쪽과 스마트 팩토리 이건 단발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계속 봐야 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전기차 쪽도 지금 거래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쪽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정치 테마주 좀 빼고 보세요.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 보시면 참 더 물립니다. 대선을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테마주 거래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주말인데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는 일단 지금 기관과 외인이 반복적으로 레버리지와 지수 쪽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것으로 좀 무게를 실으시고 마음 편히 좀 주말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도 다녀오시느라고 이제 피곤하실 텐데 이제 한 며칠이라도 주식 잠깐 쳤고 머리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